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공포학과의 새로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더 무섭게 재탄생시킨 극강 공포 콘텐츠인데요. 기존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읽어드렸다면 이제는 여기서 공포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합니다. 공포학과도 벌써 1년이 되었고 그만큼 무서움에 잘 적응하고 공포를 잘 배운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더 무섭고 아찔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구상한 콘텐츠고요. 효과음이나 무서운 사진을 많이 넣고 더 무섭게 편집해서 한층 더 공포스러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아예 내용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무서워지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본 귀신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례식이 누구의 장례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던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였죠. 엄마가 입혀준 옷을 입고 한참을 자동차로 간 곳은 외관만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 산밖에 없고 고속도로에 나오자마자 덩그러니 있는 장례식장이었죠. 조금 의아했던 건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부모님이 절을 할 때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밖에서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참을 그 앞에서 혼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부모님이 절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복도 끝쪽에서 웬 여자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워낙 어리다 보니 괜스레 인사를 건넨 것인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그쪽으로 보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내 부모님이 나오셨고 간단히 밥을 먹은 뒤 장례식장 한켠에 딸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셨고 지루할 수 있으니 저한테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고 있으라고 하셨던 거였죠. 함께 가져온 장난감을 들고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외투 같은 걸 던져놓기도 했는데 그냥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장난감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다가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문을 보니 아직도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있더군요. 그대로 고개를 올려 시선을 위로 올리니 웬 여자가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라기보다 아줌마에 가까운 여자였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줌마는 아주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잖아. 아줌마랑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올까? 배가 살짝 고프긴 했지만 대체 내가 여기 계속 있었던 걸 어떻게 안 것일까 싶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것마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줌마랑 같이 가자. 저는 아줌마를 보며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입꼬리를 올린 채 똑같은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줌마랑 같이 가자. 제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말하자 이제는 말투, 억양, 말의 속도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랑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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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자동 재생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같은 말을 내뱉었고 곧이어 그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울릴 정도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점점 무서워진 저는 이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줌마 누구냐고 곧 있으면 엄마랑 집 갈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줌마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채 똑같은 표정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겁에 질린 채로 싫다고 악다구니를 썼는데 아줌마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죠.
그런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버지께서 방으로 오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는 무슨 일인데 이렇게 크게 떠드냐고 혼내셨는데 저는 저 아줌마가 자꾸 나가자고 말한다고 아버지에게 일렀죠. 아버지는 주변을 돌아보시며 어떤 아줌마가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여전히 문틈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 그 아줌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정확히 아버지 옆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누가 있냐고 무슨 아줌마를 말하는 거냐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죠. 아빠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처럼 답답하셨는지 대체 자꾸 무슨 아줌마를 말하는 거냐고 나중에는 저를 달래시더군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 아줌마는 자기랑 같이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가 잠이 와서 헛것을 본다고 말하시고는 곧 집에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곤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그 아줌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아줌마한테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문 뒤편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바로 앞에는 그 아줌마의 얼굴이 있었지만 그 뒤편에 있어야 할 다리가 없는 겁니다. 놀라서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는데 그리고 문을 보자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아줌마는 문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있었고 다리 없이 허공에 둥둥 떠서는 안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벙 쪄서 그걸 보고 있으니 아줌마는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아까와 똑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랑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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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줌마를 통과해 갔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방 밖으로 뛰어나가 엄마에게 달려가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와중에 놀란 부모님은 허겁지겁 저를 안고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질문에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아줌마가 몸만 떠있다느니 아줌마가 말을 건다느니 제가 봤던 것들을 횡설수설 내뱉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는 부모님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잠시 아버지만 장례식장에 들어가시고 엄마는 곧바로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제가 계속 울면서 그 아줌마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옆에 앉아서 계속 저를 달래주시기만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울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는지 눈을 뜨니 제 방 침대에 눕혀져 있었죠.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성인이 된 지금도 잊지 못해서 가끔 누군가 문을 열고 말을 거는 모습만 봐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대체 그 아줌마가 저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릴 때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어리면 어릴수록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다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와중에 귀신이 많은 곳으로 잘 알려진 장례식장에 갔으니 타깃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손을 흔들었던 여자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한 다음에 꿰어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 여자를 따라 나섰다면 어디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끝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은 작게는 어딘가 다치지만 심지어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건 그렇고 몸만 둥둥 떠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기절 안 하면 다행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